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야기 여행 시작하겠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정확히 3년이 지났습니다. 정혜수는 매일 새벽 5시에 눈을 떠요. 어제 끓인 육수를 걸러내고 샛별을 다시 손질하는 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손가락에는 화상 흉터가 가득하지만 그녀는 아무렇지 않다는 듯 냄비를 휘저어요. 시어머니가 해주던 그대로 국을 끓입니다. 어머니처럼은 못하겠지만 이것만은 지켜야 해. 혼잣말은 끊이지 않습니다. 밤새 푹 우려낸 국물은 투명하면서도 깊은 갈색이에요. 한 숟가락을 떠 입에 넣는 순간 눈이 감깁니다. 아직도 어머니의 손맛이 느껴집니다. 가게 문을 열 때면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옵니다. 어머니 시대보다 더 좋네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정혜순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떠오릅니다. 자신이 인정받는 느낌이 낯설었어요. 20년을 며느리로만 불렸던 사람이니까요. 남편 윤태식은 직장에 다녀요. 퇴근하면 가게에 들어와 한 그릇을 먹고 집으로 갑니다. 오늘도 좋네.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녀는 그것으로도 충분했어요. 오후 2시쯤 문이 갑자기 열렸습니다. 낯선 여자가 들어옵니다. 하이힐을 신은 발이 마룻바닥을 디디며 소리를 냅니다. 정혜수는 국을 저으면서 고개를 올렸습니다. 어머니? 아니었어요. 그건 시누이 박선영이었습니다. 7년을 연락 없이 지낸 시누이가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선영은 주변을 둘러보며 입가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따뜻했지만 눈빛은 차가웠어요. 여기 분위기 참 좋네. 어머니 때보다 훨씬 잘 되는 것 같은데? 네. 많이 바뀌었어요. 정혜순의 목소리는 조용했습니다. 근데 이게 내 지분도 있는 가게 아닌가? 어머니 가게라면 나도 당연히 권리가 있겠지. 선영이 앉으며 말했어요. 그 순간 정혜순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냄비 위로 뜨거운 물이 떨어지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박선영은 자신이 앉은 자리에서 가게 서류를 꺼냈어요. 가방 속에 이미 준비되어 있던 듯합니다. 문서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이것 봤어? 어머니 명의로 등기된 건데 상속자는 저희 남매지. 아들도 있고 나도 있다고. 그럼 당신은? 선영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어요. 하지만 그 말 속에는 뾰족한 가시가 숨어 있었습니다. 정혜수는 국을 떠서 그릇에 담았습니다. 하얀 밥 위에 국물을 부으며 대답하지 않았어요.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당신 7년을 연락 안 했잖아.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도 안 왔고. 이젠 갑자기 왜 나타난 거야? 난 바빴어. 회사도 운영하고 애들 교육도 신경 써야 하고 어머니 장례식을 못 간 건 미안해. 진짜로. 선영은 손수건을 꺼내 눈가를 닦았어요. 연기였습니다. 정혜수는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생각해보니 어머니 유산을 당신이 다 챙기고 있더라. 형수님은 착하니까 이렇게 제대로 얘기하러 온 거야. 우리 법적으로 정리하면 안 될까? 선영이 앞으로 몸을 숙였습니다. 마치 안타까운 여동생인 척 말입니다. 정혜수는 그 모습을 바라봤어요. 옛날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시어머니가 선영을 꾸중할 때마다 선영이 정확히 이렇게 우는 척 했었어요. 그리고 몇 시간 뒤에는 아들이 아내를 탓했습니다. 가게 서류는 우리 남편이 보관하고 있어요. 어머니가 남기신 것들에 대해서는 남편과 얘기하세요. 그럼 이렇게 할래. 당신이 가게를 계속하면서 우리 형, 나한테 매달 정해진 액수를 줄 수 있어? 선영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손으로 계산한 금액이 적혀 있었어요. 정혜수는 그것을 바라봤습니다. 자신이 몇 개월을 벌어도 못 낼 액수였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생각해봐.
우리는 가족이잖아. 가족끼리 좋게 해결하면 안 돼? 선영이 국을 들고 한 모금 마셨어요. 그 순간 정혜순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냄비 위로 떨어진 그 눈물은 누구도 보지 못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을 때 동네에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정혜순이 시댁 재산을 독차지했다는 거였습니다. 시어머니 돈을 몰래 빼돌렸다는 말도 붙었어요. 처음엔 몇몇 손님들의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국을 마시면서도 예전처럼 따뜻한 표정이 아니었어요. 누군가는 가게 평점에 별 한 개를 달며 착한 척하는 며느리라고 글을 남겼습니다. 정혜수는 그것을 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국을 끓이는 손만 더 바빠졌습니다. 남편 윤태식에게 전해 들은 것은 더 심각했습니다. 직장 동료들이 뭔가를 알고 있다는 듯 말을 걸었대요. 회사에서도 소문이 났다는 겁니다. 혜순아, 누나가 뭐라고 말한 거야? 회사에 이런 소문이 왜 나? 윤태식의 얼굴은 심각했어요. 정혜수는 있는 그대로 다 말했습니다. 선영이 요구한 금액, 법적 서류, 모든 것을요. 누나도 힘들고 있는 거 아니야? 좋게 해결하자. 돈 문제는 정말 가족이라면 극복할 수 있는 거고. 윤태식의 말은 부드러웠지만 정혜순을 향한 게 아니었어요. 그것은 모두를 만족시키려는 남자의 회피였습니다. 남편, 그 여자는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도 안 왔어. 장례식에 안 왔는데 지금 갑자기 돈 얘기를 꺼내는 거야. 그래도 누나지. 당신도 어머니 가게 이어받은 거고 누나는 뭘 받았어?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남편의 목소리에는 동정심이 없었어요. 죄책감만 있었습니다. 밤이 되면 정혜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천장을 바라보면서 시어머니의 목소리를 떠올렸습니다. 국은 불 위에서 끓이지만 사람은 인내로 끓여야 한다. 마음이 들면 국이 깊어지고 욕심이 들면 탁해진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많아. 진심만 있으면 다 괜찮아. 그 말씀이 자꾸자꾸 떠올랐어요. 정혜수는 베개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거래처 전화도 끊기기 시작했어요. 가게 앞을 지나가던 손님들도 줄어들었습니다. 혼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로 혼자가 되는 기분이었습니다. 남편은 자꾸만 누나와 좀 더 대화해봐라고만 말했어요. 하지만 그 누가 정혜순의 말을 들으려고 했나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2달이 지났을 때 박선영은 새로운 가게를 냈어요. 간판에는 크게 쓰여 있었습니다. 김말순 해장국. 시어머니의 이름을 그대로 도용했습니다. 선영은 SNS에 사진을 올렸어요. 세련된 인테리어, 예쁘게 담은 음식 사진들이었습니다. 글에는 어머니의 진정한 레시피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30년 전통, 이제 정식 등록된 본점이라는 문구도 붙었어요. 며칠 뒤 방송국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골목 음식점 재발견 같은 프로그램이었어요. 선영은 거기에 출연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며느리가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어머니의 뜻을 제대로 이어가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서기로 결심했습니다. 거짓이었어요. 모든 것이 거짓이었습니다. 정혜수는 그 방송을 봤습니다. 휴게소 TV에서 우연히 본 거였어요. 화면 속 선영의 얼굴을 보는 순간 손가락이 오금을 켜집니다. 며느리가 가게를 사유화했다고 생각해요. 진짜 시어머니의 맛을 복원하는 게 제 책임이라고 느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정혜수는 무언가를 깨달았어요. 선영은 어머니 레시피의 절반만 알고 있었습니다. 재료와 양 그 정도였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 절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게 바로 진심이었어요. 정혜수는 조용히 웃음을 흘렸습니다. 눈물이 아닌 미소였습니다. 남편 윤태식이 그 방송을 봤을 때는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정혜수는 남편의 얼굴을 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남편도 알 것 같았어요. 자신이 얼마나 잘못 생각했는지를요. 선영의 가게 앞에는 줄이 섰습니다. 방송 효과였어요. 하지만 한두 달이 지나자 손님들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국이 뭔가 이상한데? 어머니 때 맛이 아닌 것 같아. 더 자극적하고 짜지 않아? 손님들의 중얼거림이 점점 많아졌어요. 정혜순의 가게로는 손님이 다시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가게 문에 사람들이 서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정혜순은 냄비 위에서 국물을 저으며 혼잣말했습니다. 절반의 레시피로 끓인 국은 절반의 맛이 될 수밖에 없지. 그 말이 전부였습니다. 계절이 한 바퀴 돌았어요. 정혜순의 가게 앞에는 언제나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점심때가 되면 의자가 모자랄 정도였어요. 반면 박선영의 가게는 조용했습니다. 화려한 간판과 세련된 인테리어도 소용이 없었어요. 손님들은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한 번 들어온 손님이 정혜순에게 말했습니다. 여기 국이 정말 다르네요. 사람 냄새가 나요. 그 말을 들을 때 정혜순의 얼굴에 미소가 떠올랐어요. 처음으로 자신감 있는 미소였습니다. 20년을 며느리로만 불렸던 사람이 드디어 나라는 이름을 얻는 순간이었어요. 단골들은 정혜순의 이야기를 더 궁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어떻게 시어머니에게 요리를 배웠는지, 왜 이렇게 맛이 다른지요. 정혜순은 천천히 그 이야기들을 나눴어요. 시어머니가 새벽 5시에 일어나 뼈를 고르던 손길, 국물이 진해질 때까지 기다리던 인내심, 손님 한 명 한 명을 생각하며 간을 맞추던 마음. 국은요, 불 위에서 끓이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끓이는 거예요. 정혜순이 국을 담으며 말했습니다. 그 말은 어머니가 자신에게 해주던 말이었어요. 손님들은 그 국을 마실 때마다 뭔가 달랐다는 걸 느꼈습니다. 단순한 맛이 아니었어요. 거기엔 시간이 있었고, 손길이 있었고, 무엇보다 진심이 있었습니다. 이도식이라는 65세 단골 손님이 있었어요. 그는 시어머니 시대부터 매일 이 가게에 왔던 사람입니다. 정혜순이 국을 담으면 그는 항상 고개를 끄덕이곤 했습니다. 이제 정말 제대로 됐어요. 어머니가 봐주실 것 같아. 그 말을 들을 때 정혜순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하지만 이번엔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감사의 미소였습니다. 남편 윤태식도 달라졌어요. 이제 퇴근길에 가게에 들어올 때마다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생 많았어. 정말. 그 한마디가 얼마나 컸는지 정혜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박선영의 가게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어요. 아무도 그곳을 찾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혜수는 그것에 대해 생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자신의 국에만 집중했어요. 불 위의 냄비에만 마음을 쏟았습니다. 진심은 결국 진심을 만난다. 정혜순이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뉴스는 갑자기 터졌어요. 박선영의 가게에서 식중독 사고가 난 것입니다. 10댓 명이 병원에 실려갔다는 보도였어요. 정혜수는 뉴스 화면을 봤습니다. 화면 속 박선영은 울고 있었어요. 손수건으로 눈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건 누군가의 방해 때문입니다. 그리고 카메라를 향해 정혜순을 지목했어요. 원조 가게의 며느리가 우리 가게 명성을 해치려고 의도적으로 소문을 냈습니다. 우리 재료에 뭔가를 탔을 수도 있어요. 거짓이었어요.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정혜수는 그 말을 듣고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하지만 오래 지나지 않아 입가에 조용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거짓말도 너무 서툰 거였거든요. 다음 날 한 남자가 정혜순의 가게에 들어왔습니다. 이도식이었어요.
그의 손에는 USB가 들려 있었습니다. 며느리 아씨, 이거 봐야 합니다. 이도식은 자신의 휴대폰으로 영상을 틀었어요. 박선영의 가게 CCTV 영상이었습니다. 그녀가 유통기한이 지난 재료를 냉동실에서 꺼내 요리에 넣는 장면이었습니다. 날짜까지 명확하게 찍혀 있었어요. 내가 이 가게 앞을 지나다가 봤어. 폐기 처분 쓰레기통에 버려진 박스들이 많더라고. 그래서 사진을 몇 장 찍어둔 거야. 나중에 경찰에 신고했어. 저 여자 자기 손가락질을 못 견디다가 결국 자기 손으로 자기 목을 맸어. 정혜수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억울함이 풀리는 눈물이었습니다. 경찰 조사가 시작되었어요. 박선영은 처음엔 자신이 모르는 직원의 실수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CCTV에는 자신의 손이 명확하게 찍혀 있었어요. 뉴스는 또 터져나갔습니다. 이번엔 박선영을 낱낱이 파헤치는 기사였어요. 돈을 위해 가족을 배신한 여자, 거짓된 미소로 사람들을 속인 여자. 정혜순의 가게에는 손님이 더 많아졌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참으셨네요. 정말 참으셨어요. 정혜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국을 담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할 말이 없었거든요. 자신은 그저 자신이 할 일을 했을 뿐이니까요. 재판날이 왔어요. 정혜수는 법정에 앉았습니다. 증인으로 소환된 거였어요. 박선영은 기소되었습니다. 사기죄와 식품위생법 위반죄로요. 돈을 받기 위해 거짓 여론을 만들었고 유통기한 지난 재료를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판사가 정혜순에게 물었습니다. 피해자로서 이 사건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정혜순은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조용했습니다. 저는 누나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다만 진심이 뭔지 알아주길 원했어요. 국은 불로 끓이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끓이는 거라는 걸요. 정혜순이 자신의 가방에서 낡은 노트를 꺼냈어요. 시어머니가 남긴 요리 노트였습니다. 판사에게 건넸습니다. 판사가 페이지를 넘겼어요. 거기엔 단순한 레시피만 있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손글씨로 쓰인 말들이 있었어요. 착한 며느리는 국물처럼 진국이 된다. 거짓된 사람은 불을 아무리 세게 올려도 탁해질 뿐이다. 돈을 생각하면서 끓인 국은 절대 깊어지지 않는다. 사람의 마음이 맛이 된다는 걸 잊지 마라. 진심은 결코 속지 않는다. 언젠가는 반드시 드러난다. 판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박선영의 변론사가 일어났습니다. 피고인은 단지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이런 선택을 했습니다. 가족이니만큼 용서를 부탁드립니다. 박선영이 울음을 터뜨렸어요. 손수건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도식이 증인으로 불렸어요. 그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이 가게를 30년을 다녔습니다. 김말순 어머니가 어떤 분인지, 이 며느리가 얼마나 성실한 사람인지 봤어요. 어머니가 이 며느리를 진짜 딸처럼 아꼈습니다. 나는 그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도식이 시어머니의 편지를 꺼냈어요. 편지는 법정에서 낭독되었습니다. 혜순이는 내 진짜 딸이다. 아들보다 낫다. 선영이는 돈만 안다. 하지만 혜순이는 마음을 안다.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판사의 표정이 단호해졌습니다. 판결은 빨리 나왔습니다. 박선영은 실형을 선고받았어요. 더불어 합의금을 정혜순에게 내야 했습니다. 박선영은 법정을 나가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번엔 연기가 아니었어요. 진짜 절망이었습니다. 정혜순은 법정을 나오며 어머니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진짜 딸이라는 말이 자꾸자꾸 떠올랐어요. 처음으로
자신이 누군가에게 인정받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자신은 1년이 지났어요. 정혜순의 가게 앞에는 항상 줄이 길었습니다. 점심때가 되면 사람들이 밖에서 기다려야 할 정도였어요. 가게 간판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진심해장국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이름이 아닌 정혜순 자신의 철학을 담은 이름이었어요. 정혜순은 여전히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손으로 뼈를 고르고 물을 붓고 불을 올렸어요. 시어머니 때처럼 자신의 방식으로요.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올 때마다 정혜순은 국을 담으며 말했습니다. 이 국은 어머니가 아니라 제 인생 맛이에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손님들의 얼굴이 부드러워졌어요. 그들은 단순한 국이 아니라 한 사람의 진심을 마시고 있었거든요. 남편 윤태식은 이제 퇴근길에 가게에 들어와 아내 옆에 섰습니다. 말없이 조용히요. 하지만 그 자리 자체가 모든 것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고생했어. 정말. 윤태식이 아내의 손을 잡았어요. 정혜수는 그 손을 꼭 했습니다. 이도식 할아버지는 여전히 매일 왔어요. 국 한 그릇을 마실 때마다 고개를 끄덕이곤 했습니다. 이제 국물이 정말 제대로 끓네요. 어머니가 봐주실 것 같습니다. 정혜수는 할아버지에게 국을 담을 때만 특별했어요. 그 그릇에는 항상 마음이 더 담겨 있었거든요. 박선영의 가게는 문을 닫았습니다. 3달 전 일이었어요. 손님이 한 명도 없었고 돈도 없었고 무엇보다 자존심이 남아있지 않았어요. 정혜수는 그 소식을 들었지만 슬픈 표정을 짓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국에만 집중했어요. 재판이 끝난 뒤 윤태식은 아내에게 속삭였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정말. 누나 편을 들었을 때 당신의 손을 놓쳤어. 미안해. 정혜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대신 남편 앞에 국을 담아놨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저녁이 되면 정혜수는 불 위의 냄비를 바라봤어요. 국물이 보글보글 끓고 있었습니다. 김이 피어올랐어요. 결국 진심은 끓는 시간만큼 진해진다. 정혜순이 혼잣말했습니다. 그 말은 자신에게 하는 말이기도 했고 시어머니에게 드리는 말이기도 했어요. 불은 여전히 꺼지지 않았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계속 그럴 것입니다. 한 여자의 진심이 녹아든 국은 절대 식지 않으니까요. 가게 문이 닫힐 때가 되면 정혜수는 마지막 손님을 배웅하며 미소했습니다. 그 미소에는 이제 확신이 있었어요. 자신이 충분하다는 확신이요. 시어머니의 노트는 여전히 가게 한 귀퉁이에 놓여 있었습니다. 누구나 볼 수 있게요. 그것은 단순한 레시피가 아니었어요. 한 여자의 삶 전체가 담긴 유산이었습니다.